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 제가 오늘 오프닝, 그 다음에 뒤에 2부 연사를 맡은 저는 강부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을 위한 자리죠.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다녀야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또 16강의 신화를 이루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침에 이제 수업도 좀 늦은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늦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제 친구들도 아침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한참 기말 대비 중이에요. 네, 우리 기말고사 끝났죠, 중3?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지금 기말 대비 때도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오늘만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만나겠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면 이제 그거를 보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학원 한번 와보시고 지금 정신이 없죠. 데스크 앞에 지저분하고 막 가루도 날리고 저희가 이제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1호 같은 경우는 130석짜리 대강의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670석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교무실도 지금 확장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있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죠? 교무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윈터스쿨 때 정말로 나중에 3월 달에 가서 성적이 많이 오르는 친구들의 윈터스쿨 때 별명이 교무실 죽돌이 죽순이에요. 그죠? 자주 오고 선생님하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학원 직원이니? 이렇게 장난을 칠 정도로 더 많이 소통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과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20분 걸릴 거고 오늘 윈터스쿨을 그러니까 프리윈터스쿨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고 이 촬영본은 오늘 어머님이 못 오신 경우 제가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못 온 경우도 꼭 반드시 내일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1시간 20분 동안 제가 오늘 지금 오프닝만 진행을 하고 1부는 저희는 학생 지도 팀장님이 계세요. 학생 지도팀 팀장님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쇼핑백 안에 봉투에 여러 가지 좀 문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신규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걸 한번 꺼내줘 보세요. 신규생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써있는 라이브러리가 흑백으로 사진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옆에 꺼내주시고요. 네, 이제 그거로 이제 저희가 1부에 저희 학생지도팀 전영훈 팀장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자상하기보다는 또 어느 정도의 엄격함을 갖고 계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수업도 하러 오지만 우리 라이브러리 먼저 쓰는 거 아세요? 아세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자세한 건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12월 달에는 강북청소학원에는 누가 있냐면 선생님 그리고 우리 행정실 선생님들 그죠? 직원분들 그리고 12월에 다시 대학을 가겠다고 재수를 준비하는 몇십 명의 친구들 그리고 프리윈터 친구들 뿐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당연히 명찰도 매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교칙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도 언제 출입하고 언제 가는지 그리고 6층 라이브러리를 쓸 건데 거기에 보면 핸드폰도 어떻게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책을 보고 가는 것처럼 오늘은 책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부는 우리 지도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학원의 여러 가지 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제가 쇼핑백에다 볼펜 좀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혹시 필기도구 안 갖고 오신 분들은 혹시나 메모하실 거 있으면 꼭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추가적인 질문 하셔도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럼 1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럼 1부가 끝나면 이제 우리 청반과 솔반은 제가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전원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 전화의 주인공이 접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핸드폰에 이름까지 다 저장해 놨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다 저장해 놨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제도 오늘도 오늘까지 전화 드려서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는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2부에서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다른 학원을 정리하고 굳이 월화수목금을 다 청솔에 맡기셔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청반 담임 선생님 소개, 솔반 담임 선생님 소개, 그 다음에 청반과 솔반이 어떻게 수업되는지 그리고 수업을 만약에 월수금반인데 화목에 못 들으면 어떤 영상으로도 제공을 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오늘 자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1부 제가 저희 지도팀장님 소개를 하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자주 보실 분이에요. 자주 보실 분.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제가 2부는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도팀장님 전영훈 팀장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학생지도 팀장 전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그 프리윈터 스쿨 OT를 저희가 사전에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지금 나눠드린 저희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혹시 보셨어요? 예,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많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학교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도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지도팀에서는 이 규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나 몰랐는데 이게 왜 네네 없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OT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제,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몰라서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게 규제의 대상이 되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고 규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학생들한테 먼저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규정을 만든 이유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규정이 저희 그 재수정규반도 이 규정으로 보통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규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저희가 규정을 만든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일단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규정을 잘 보시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수학원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능을 기반으로 저희가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수능 때 할 수 없는 행동들도 보통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희 뒤에 보면은 잠깐 나오시겠지만 요새 학생들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워치. 그렇죠? 네. 근데 저희 학원에서 스마트워치가 금지입니다. 이유는 알고 계시죠? 왜 학원에서 스마트워치를 금지할까요? 수능 때도 스마트워치가 금지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규정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앞서서 일단 학생지도팀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지도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제 저희가 학습 분위기 조성도 저희가 보통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학원의 각종 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이 어디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학생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6층 이제 라이브러리 자습실을 사용하시게 될 건데 저희 학생지도팀 사무실이 그 자습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혹은 이제 학원 생활 하는데 불편하거나 문의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라이브러리 앞에 있는 사무실로 그냥 거기서 그냥 녹화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앞에 일단 표준 시간표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6시 반부터 지금 담임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될 거고 6시 50분부터 1교시가 보통 평균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침 9시부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침 9시부터 저희 자습실은 열려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9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될 때는 저희가 계속 자습 관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석식은 일단 평일에는 급식이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도시락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중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급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부터 저희가 중식 급식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 외출 혹은 도시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학원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열려 있어요, 자습실은.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원 방문해서 공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자, 이때는 한 가지만 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평일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등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 토요일 날 9시에 등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9시부터 이제 자습을 진행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오시게 되면 여기 보면은 5시 50분에 선택적 하원 가능이라고 써져 있어요. 토요일 날. 자,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학원에 나오시게 되면 일단 5시 5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9시에 나왔든 1시 반에 나왔든 일단 나오시게 되면 5시 50분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내 스케줄상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퇴증을 따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무실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시 50분부터 22시까지 또 자습 시간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6시 50분부터 자습을 시작했으면 일단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낮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저희가 일단 셔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단 12월은 하원만 운행을 할 거고요. 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올 건데, 자, 일단 그러면 토요일 날, 그러니까 셔틀 평일 같은 경우는 셔틀 시간이 학생들의 이제 수업 동료 시간이랑 똑같이 이제 운행이 되겠죠? 10시에. 자, 토요일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셔틀을 타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런 학생들이 10시까지 남아서 자습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멀리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자습하고 셔틀 타고 집에 가나 끝나가지고 대충 이제 있다가 그냥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나 시간이 비슷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 그런 학생들이 10시까지 남아서 자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요일은 셔틀이 없기 때문에 10시에 끝나셔도 일단은 대중교통으로 하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셔틀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셔틀이 없다. 대신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같은 시간표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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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등원 시간은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평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늦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언제 들어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랑 중식 시간. 요 시간에 들어오시는 걸 저희는 웬만하면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중간 자습 시간 중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학생들은 다 자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이 방해가 될 이제 자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쉬는 시간에 혹은 중식 시간에 입시를 하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평일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도 이제 좀 늦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시 반부터 담임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평일은 이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많이 오세요. 프리윈터 같은 경우는. 근데 일찍 오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12월 달에 스프리 윈터 스쿨만 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반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9시부터는 재수생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좀 지켜서 좀 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규정 저희가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일단은 규정 보시면 일단 등원부터 학생카드, 자습, 대화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천히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등원부터 보시면, 자, 등원은 자습동에서 진행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원을 하시게 되면 그 강의실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등원을 하시고 짐 정리를 하신 이후에 8층 그 강의실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입실 절차는 일단 이제 여기 정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정문이 어디냐면요, 여기 이 건물 자체가 복도용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지금 데스크 있는 쪽 있죠, 요쪽이 정문이에요. 그리고 뒤쪽에도 똑같이 출입문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통 저희가 후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정문으로 등원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문으로 등원을 해주시고, 일단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학생카드 태그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학생카드를 아직 안 받으셨죠? 네. 등원 이제 12월 5일 날 이제 나눠드리게 될 건데, 학생카드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카드를 저희가 한 장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용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일단 첫 번째, 요 카드는 여러분들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소로 학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이 있어요. 되게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저희 또 경쟁사가 또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로 학원의 학생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꼭 카드를 착용하고 다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내가 청소로 학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등원, 하원, 조퇴, 외출을 전부 이 카드 한 장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면은 등원, 이제 뭐 하원, 조퇴, 외출 이제 카드 태그하는 그 장치가 그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카드를 찍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부모님한테 카톡 혹은 문자로 무슨 학생이 몇 시에 등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메시지가 날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부모님들 계신데 혹시 자녀분이 등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날라왔다 그러면은 일단 학원으로 전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시스템적인 문제로 안 날아가는 날이 있어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안내 드리기 때문에 안 날라왔다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학생이 뭐 이제 들어오면서 깜빡 잊고 안 찍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카드 태그는 등원했으니까 등원 태그 찍고 휴대폰은 꼭 끈 이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제출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보통 이제 저희가 등원하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함이 있고 그 보관함 옆에 보면 저희가 명령표를 붙여놔요.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름 보고 내 맞는 번호에 핸드폰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하원할 때 그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꼭 끄고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이제 알람 맞춰놓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핸드폰은 저희가 그 알람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려요, 알람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휴대폰 끄고 제출하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온 경우에는 저희가 6층 앞쪽에서 예비 카드를 불출합니다. 왜냐면 일단 제가 그 학생카드의 목적의 첫 번째로는 그 신분증 용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안 가지고 왔는데 신분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예비카드를 일단 불출을 합니다. 예비카드 불출해서 예비카드 똑같이 학원에서 차고 다니시면 되고요. 이제 하원하실 때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비카드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뭐 태그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날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저 등하원 문자가 안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각생은 이제 입실 절차를 똑같이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프리윈터 스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각 시간을 6시 50분 이후로 보통 저희가 잡아놔요. 1교시 이후에. 왜냐면 1교시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이 라이브러리에서 자습을 하다가 2교시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똑같이 입시 절차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 지각 명부 작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반에 누구 몇 시에 무슨 용도로 무슨 사유로 이렇게 늦게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이게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시 50분에 등원하시는 학생들은 이 절차가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밑에 돼 있고, 자, 학생카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자습은 일단 여러분들 이제 내일 아마 저희가 등원 문자가 나갈 건데요. 등원 문자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자리가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자습을 하시면 되고요. 뭐 자리에 뭐 그 사물함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태블릿 PC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거 이제 충전하면서 들을 수 있게 그 콘센트도 2개씩 있는데 콘센트는 책상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정석 그러니까 본인한테 지정된 좌석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학원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뭐 프리민터도 있고 윈터스쿨도 있을 텐데 여기가 빈자리란 거를 학생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짐도 없고 앉는 사람도 없고 며칠째 계속 비어 있으면 아, 이 자리 비어 있는 자리구나 딱 알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뭐 그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외투 겨울이니까 외투 가방 같은 거 이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신규생이 저기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 바로바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규생이 들어올 때 만약에 신규생이 왔는데 내 자리에 책 이만큼 쌓여 있고 가방이 있고 이러면은 학생이 당황해요. 신규생이 되게 내 빈자리라 그래서 왔는데 빈자리가 아니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이제 신규생이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웬만하면 그 자리는 무조건 비워달라고 빈자리 무조건 계속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책상 위 사물함 옆 사물함 위 자습 요건 뭐냐면 책상 옆에 사물함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저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이렇게 사물함이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요 사물함이 사람이 이렇게 기대면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책이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밀려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만들고 나서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다치진 않았어요, 학생이. 저희가 다칠 뻔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이 위에 서서 이렇게 책 올려놓고 자습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자습하다 보면 기대게 되고 기대다 보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위에 서서 자습하는 거는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서서 자습이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거나 혹은 너무 졸려서 잠을 깨기 위해서 스탠딩석이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가 라이브러리 앞뒤에 보면은 그 스탠딩석이 다 있습니다. 거기 사용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복도를 이제 책상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사이에 복도가 있고 이제 복도로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 복도 자체가 넓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책상 그 가방 이렇게 올려놓고 자습을 하시게 되면은 복도로 이게 지나가기가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가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책상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복도는 깨끗하게 그러니까 비어 있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사물함 비슷한 이유인데 여기 위에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구조상 어떻게 돼 있냐면 책상이 있고 사물함이 있으면 바로 옆에 책상이 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텀블러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자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게 툭 쳐가지고 이 텀블러가 옆쪽으로 미끄러지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학생이 텀블러에 맞거나 젖거나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여기는 아무것도 못 올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짐이 있으면 지도팀에서 불시에 이걸 치워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렇게 모르고 올려놨다가 물건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냥 지도팀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자습 진행 중에 수업, 상담, 질문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지도팀에서 내용을 무조건 확인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왜 만들어진 거냐면요. 보통은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면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오래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팀에서 기본적인 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아프고 어떤 학생이 어디가 아프고 이걸 보통 지도팀이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데이터에 없는 학생이 30분 이상 자리가 비어져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가끔씩 화장실에 가서 뭐 1교시건 2교시건 그냥 앉아 있어요. 계속.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하고자 저희가 이런 거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30분 이상 자리 비울 시에는 여기 보면 교육 점수 부과라고 돼 있는데 교육 점수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 관리하면서 학생들한테 드리는 일종의 이제 규정 위반에 대한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교시 이상 자리 비울 시에는 좌석 무단 비움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커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화 금지. 자, 자습실, 복도, 계단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 간 대화를, 의사소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저희 자습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습을 위한 공간이고 여기서는 학생 간의 대화가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실에서는 그 어떠한 대화 있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그냥 뭐 물어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습실 내에서는 다른 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뭐 단순 잡담 안 되고요. 학생 간 질의응답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쪽지, 필담 같은 거 소리 안 나도 학생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진행한 것 모든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및 장난 포함해서 그러니까 자습실은 모든 학생들이 자습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만든 거니까 학생들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보면은 빠져있는 내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 복도 계단 같은 경우는 자습실 내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지를 할 건데 여기 보면 강의실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강의실은 원래 대화가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래 학생 간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대화는 허용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장난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제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강의실은 이제 학생 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옥상이 있습니다. 저희 옥상은 뭐냐면 데시벨 제한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석식 시간,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개방을 합니다. 어디냐면 8층에서 저기 정문 데스크 쪽으로 하면은 이게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면은 옥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석식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단 저녁 시간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시 50분 이후에 쉬는 시간에는. 왜냐하면 너무 어두워서 이용하실 수도 없고요. 여기는 그냥 쉬는 시간에 계속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 혹은 이제 점심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와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단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혹시나 비가 오고 있다 혹은 눈이 오고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여긴 폐쇄됐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보여주면 수업이 있는데 여기 수업 이동은 무조건 쉬는 시간에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습 시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이제 타종, 그러니까 벨소리를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8층에서는 종이 안 칠 겁니다. 그러니까 자습실에서만 종이 쳐요. 수업 시간은 여기는 강의에 집중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그러니까 벨소리도 다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다 통제를 해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제를 하시니까 그 통제에 맞춰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저희가 이걸 왜 만든 거냐면, 자, 수업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내려오는 경우 있는데, 보통 저희가 수업 시간이랑 라이브러리 자습 시간이 일치합니다. 자, 근데 수업이 일찍 끝나서 라이브러리로 내려왔는데 다른 학생들은 아직 자습 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습하는 학생들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만든 거니까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외출 조퇴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외출 조퇴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담임 선생님한테 일단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보통 이제 학생들이 요청하신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요청하신 경우도 있는데, 자, 일단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몇 월 며칠에 어떤 사유로 조퇴해야 됩니다, 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뭘 해주시냐면 저희 그 교직원들이 쓰는 구글 시트가 있어요. 그 구글 시트에다가 그걸 내용을 입력해 주십니다. 몇 반에 누구,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에 어떤 사유로 조퇴 혹은 외출,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6층 로비로 갑니다. 6층 로비.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조퇴 외출 준비를 한 이후에 6층 로비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로비는 정문 로비예요. 정문 로비로 가주시면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항상 거기는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저 조퇴하는데 외출하는데요 하면은 데이터 확인 받고, 그 다음에 뭐 조퇴면은 핸드폰 불출 받고, 외출도 뭐 핸드폰 불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조퇴 외출을 나가주시면 돼요. 나갈 때는 카드 찍고 나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출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갔다 들어오실 때도 6층 로비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퇴 외출은 전부 다 6층 정문 로비에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조퇴출증 받았다고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절차 꼭 밟고 나가셔야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외출 나갔는데 늦어지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보면 934-9001 저희 대표 번호 있죠? 대표 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제가 몇 반에 누군데 제가 병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다 처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전화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주시면 되고, 자, 조퇴 외출 시간은 임의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한 3시 조퇴인데 한 2시쯤 와가지고 저 그냥 지금 조퇴할래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잡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시에 조퇴라고 하면은 2시 45분쯤부터는 조퇴가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3시에 조퇴인데 갑자기 2시에 와가지고 저 조퇴할래요 이러면 이거는 조퇴증이나 외출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일단 이동은요, 일단 저희 출석 체크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시간표 보시면 쉬는 시간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쉬는 시간. 자, 쉬는 시간이 끝나고 교시가 시작되고 10분간은 출석 체크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석 체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 학생들 자리 옆에 보면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에 붙어 있고 학생이 앉아 있으면 저희가 이게 지나가면서 뭐 400번의 사람은 앉아 있네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자, 근데 내가 400번인데 화장실 간다고 내 자리 비어져 있어요. 그러면 출석 체크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시간 10분 동안은 이동 금지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시간은 꼭 지켜서, 그러니까 시간 지켜가지고 자리에 꼭 앉아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래가지고 출석 체크 시간 놓쳤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팀 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출석 체크가 다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무단 이탈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학원 밖을 나가는 거를 보통 저희가 무단 이탈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정문 4층, 후문 5층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무단 이탈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학원 밖을 나간 걸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4층, 여기는 5층. 왜 이게 기준이냐면 이 밑으로는 저희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정문 4층, 후문 5층까지, 여기까지가 청소학원이기 때문에 이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무단 이탈로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 이제 무단 이탈로 이제 처리될 수 있는 그 계단에 보면 그 경고문이 엄청 붙어 있어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무단 이탈입니다. 내려가시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여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려가시게 되는 경우는 무단 이탈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은 등원, 하원, 조퇴, 외출, 그러니까 학원 밖을 나가고 들어올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이동할 때는 이제 계단 통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보통 재수정규반 때문에 만든 건데, 재수정규반 학생들 특성상 그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을쯤 되면은 허리 아프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하루 종일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계단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량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거 지켜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내가 다리를 다쳐서 내가 계단을 못 올라간다 라는 학생들은 지도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승강기 이용증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저희가 지도팀에서 확인할 거예요. 이용증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용증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보통 이용증은 여러분들 학생카드 뒤쪽에다 딱 꽂을 수 있게 저희가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카드 뒤에 꽂아놓고 생활하고 있다가 보여주세요 하면은 까서 보여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하시면 되고, 자, 일단 전자기기, 자, 이제 휴대폰 배출은 일단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내주셔야 돼요. 참고로 인강은 휴대폰을 못 봅니다. 그 공기계라 하더라도 휴대폰은 금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태블릿 혹은 노트북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휴대폰 미제출은 교육점수 3점인데 미제출 및 사용 적발 시 교육점수 3점 플러스 전자기기 허용규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휴대폰을 안 낸 학생이 가방 속에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라이브러리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그런 경우에는 휴대폰 미제출이 적발이 된 거죠. 그쵸? 그런 경우에는 교육점 3점. 왜냐면 진짜 깜빡하고 안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의성이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3점. 근데 보통 이제 핸드폰 안 내고 보통 화장실에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저격이 들어옵니다. 100%예요, 이거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문의가 와요. 저기 뭐 화장실 어디서 핸드폰 쓰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보가 와요. 저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확인해요. 보통 이제 90%는 핸드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잠시만요 하면서 안 나와요. 자, 그런 경우는 자, 미제출 플러스 사용이 확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확인이 된 거잖아요. 혹은 뭐 이제 계단에서 잠깐 이렇게 핸드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통 계단에도 다 CCTV가 있거든요. CCTV로 사용이 확인됐다. 그런 경우에는 미제출 플러스 사용 적발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전자기기 허용규정 위반까지 동시에 적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 허용규정 위반은요, 요거는 교점이랑은 달라요. 요거는 아예 경위서 작성거리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기기를 압수당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휴대폰은 꼭 잘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보통 태블릿 PC나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학습의 동영상 시청, 게임, 소설, 웹툰, 메신저 사용, 그러니까 보통 카카오톡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런 거 등은 라이브러리에서는 불가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가끔씩 이제 카카오톡 사용하시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엄마랑 한 거예요. 아빠랑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통 카카오톡으로 절반 되는 학생들의 90%가 저 엄마랑 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부모님과 연락 포함해서 메신저 사용 금지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혹시나 이제 부모님과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저희가 방법이 많아서 혹시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8층에 무선 전화기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이 필요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그 시간 정해가지고 핸드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사전에 교직원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악 청취는 중석식 시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유튜브에 뭐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뭐 무슨 명곡 모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동영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석식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내에서 음악 청취는 가능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자습 시간에는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습 중에 음악 청취하다 적발되게 되면은 똑같이 이거 전자기기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착용하고 그냥 제가 아까도 스마트워치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무선 이어폰 그냥 차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교육점수 처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이제 윈터스쿨 기간 내에는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 이어폰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쓰다가 내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빼서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분실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잃어버리면 못 찾아요, 저희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도에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저희가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CCTV 같은 경우는 무선 이어폰을 그거를 적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왜냐면 보통 사람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물건은 CCTV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무선 이어폰은 자리에 이렇게 두고 이용하시는 거를 조금 안내드리고요. 전자기기는 무조건 라이브러리 안쪽에서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비슷한 이유로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있어요. 자리마다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태블릿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있죠. 왜냐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교실로 올라가거나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못 찾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가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라이브러리 안쪽에서만 전자기기를 사용하라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해주시면 되고, 자, 뒤쪽에 보시면은 뭐 복장은 뭐 지금은 뭐 민소매나 뭐 짧은 반바지 입을 학생들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원 타동전 귀가 준비 금지. 요건 뭐냐면요. 요새 이제 프리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2교시에 수업이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저녁에 보통 자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자, 보통 저희가 10시에 종이 칩니다. 종이 치면 이제 그때부터 하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9시 반부터 집중을 못 해요.
집중 못 합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중을 못 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공부 안 되니까 가방 싸가지고 그냥 그 영어 그 단어집 보고 있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버리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20분이라고 하면은 한 달이라고 쳐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도 버리지 말고 자습하라는 의미에서 종이 딱 치면 그때부터 하원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5분 10분 동안 잘 참으시고 그냥 내가 그냥 가방 싸는 거는 무조건 내가 10시 이후에 종 치고 나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짐을 싸게 되면 내가 아무리 조용히 싸도 옆에서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싸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오당당하면서 싸겠죠. 이제 라이브러리 전체에서. 그러면은 그게 별로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뭐 규정 위반 처리라던가 이제 징계 같은 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규정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규정 관련해서? 자물쇠는 없는데 자물쇠를 잠글 수 있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 자물쇠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잠그고 다니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전자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시는데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지 거의 한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제가 근무하던 그 동안은 태블릿 PC나 노트북 그러니까 전자기기 분실 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통 안 가져가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이게 이렇게 혹시 불안하시면 그냥 차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냥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방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통 안 가져가요. 네.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공사는 지금 저희는 12월 1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프리윈터 스쿨이 이제 자습하는 자습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강의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조금 시끄러울 수는 있는데요. 보통 근데 저희도 지금 6층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사 소리가 거기까지는 잘 안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최대한 저희가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공사 중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식사는 라이브러리 있는 데서 먹는 건가요? 네. 6층은 저희가 지금 웬만한 건 다 끝났고요. 지금 거기서 6층은 이제 더 이상 공사라던가 청소가 들어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어제 바닥 청소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식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방송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프리윈터 스쿨 나오세요. 12월반 나오세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동선도 다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선 안내 받으셔가지고 배식 받으시고 자리로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보통은 배식을 보통 정문에서 하고요. 퇴식을 후문에서 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후문 쪽으로 가셔가지고 퇴식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양치를 하시던지 화장실을 갔다 오시는지 그런 식으로 개인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저희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런 경우는 저희 지도팀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러니까 특히 많이 자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저희가 다 보통은 다 알고 그 직원들끼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단 자고 있으면 무조건 사람이 가서 깨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자는 거에도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자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말씀은 많이 안 드리는데 보통 이제 너무 많이 잔다 그런 경우에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징계 처리에 보면 여기 있어요. 저기 자습 시간 한 교시 내에 4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하나 이제 늘어나는데요. 그 포인트가 10번 쌓이게 되면 그러니까 40번을 자게 되면은 이게 규정 위반 처리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리는데 보통 이런 것도 있고 자고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깨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내에서 속닥속닥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와 관련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도팀에서 CCTV를 보고 있다가 다 가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저희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지도팀에서 일단은 요거는 일단 잘 읽어보시고요. 규정대로 진행되는 거니까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저희 12월 5일 그 이제 등원 이후에도 언제든지 지도팀 와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저 지도팀 원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